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20강 15 중개업자 등의 기본윤리 16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자 등이라고 하면 이 중개업자 등은 그러면 누구냐면 바로 중개업자. 자, 먼저 중개업자가 있고, 자, 이 중개업자 밑에서 일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리고 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인들이죠. 중개보조원. 자,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임원, 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중개업자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본 윤리예요. 윤리. 자, 윤리. 어떤 윤리가 있냐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고 판례에서 한 가지 해서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품위유지입니다. 품위유지. 자, 이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거는 바로 중개업장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이 되는데 전문 직업인. 자, 이게 전문 직업인입니다. 우리들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여야만 가능하거든요. 이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개 업무를 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양측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고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된다. 공정하게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해야 하는 의무. 자, 공정중개윤리. 세 번째는 이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민법에 나오죠. 선관자, 선량한 관리자, 선관자 주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판례상 인정되는 겁니다. 판례상. 자, 판례상 인정되고 선관자 주의. 이 중개라는 게 민법상의 위임하고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즉 매물 같은 거 소개할 때 잘 소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 비밀 준수 의무예요. 비밀 준수 의무. 주로 시험 문제는 이 4번 비밀 준수 의무하고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품위유지, 공정중개, 선관자 주의 의무 이런 거에서는 품위유지는 주로 이제 중개업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요 정도만 알면 되고, 공정중개 성실하게 공정중개 해야죠. 당연한 얘기들이라 문제가 안 되는데, 비밀 준수 의무하고는 관련돼서 이건 비밀 준수 의무는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모두 다 비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중개업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밀을 준수해주죠. 고객의 비밀을 보호해줘야죠. 그 중요한 거. 그 직을, 자, 중개업이죠. 직을 떠난 후에도 비밀 준수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떠난 후에도 비밀 준수해야 된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비밀 준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외니까. 자, 어떤 경우? 다른 법률에서 증언하라고 할 때, 얘는 형사법 뭐 이런 데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경우, 법정에서 소송법상 증언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을 준수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두 번째는 본인이 승낙한 경우, 즉 고객이 승낙,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비밀인데 그 사람들이 밝혀도 된다고 이렇게 승낙을 했을 경우입니다. 자, 이건 예외인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는데, 자, 비밀 준수를 위반을 했어. 예외적인 아닌 사항이 아닌데 위반한 경우. 자, 위반을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검사가 기소해갖고 판사가 판결되는 거예요. 형법에 의해서. 자, 그러나 이거 역시 반의사 불벌죄예요. 비밀 준수 의무는 반의사 불벌죄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밀 준수를 했는데 피해를 줬어. 그럼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라 이거야. 피해 보상 받으면 합의 받은 이상 처벌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탄원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그 피해가 있으면 재산상 그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비밀 준수 의무를 금지해갖고
그 손해를 위반해서 이제 타인에게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자 이때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의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비밀 준수 의무하고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오니까 좀 비밀 준수 의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는 시험 문제 어떤 지문이 나와도 이해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걸로 이제 중개업자 등의 기본 윤리에 대한 공부를 이걸로 마치고, 자,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은 해마다 늘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게 중개업자의 기본 윤리는 한 경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지문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은 독립된 문제로 나와요. 결합된 문제로도 나오지만 독립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손해배상하고 업무는 주의 있게 봐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증하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은 어떤 때 책임을 지냐면, 자, 중개의뢰인, 매도의뢰인든 매수인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니까, 자, 여긴 중개의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이든 일이든.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한테, 자, 이때의 중개업자는 사용인을 포함해요. 자, 사용인이 잘못했을 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용인 포함하는 게 중개를 했어. 자, 의뢰를 했는데 중개업자 또는 중개업자 사용인의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니까 고의 또는 과실, 이 평범한 사람이 지녀야 되는 어떤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거죠. 고의 과실로, 꼭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 물론 정신적 손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건 안 다룹니다. 그거는 민법에 의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적 손해는. 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재산 손해 입혔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개업자 또는 사용인의 이 고의 과실이 원인이어야 돼, 원인. 이것이 원인이 돼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어야지, 이게 원인인데 원인이 아니면 중개인의 재산상 손해 입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원인이어야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 중개업자 또는 사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건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책임. 자, 입증 책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입증 책임. 자, 중개업자가 입증할까요?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이제 손해 봤어요. 내가 입증합니다. 아니죠. 이 사람은 무조건 내 책임 아니라고. 비록 나의 고의 과실 또는 사용인의 고의 과실이 하더라도 그게 원인이 돼서 중개의뢰인이 손해본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중개의뢰인 자신의 재산상 손해가 있다는 거는 중개의뢰인 자신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누가 안 해줘요? 주장하는 측이 그거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 중개의뢰인이 손해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 손해는 다루지 않지만 민사상 청구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것이 되는 거고, 중개업자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 그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입혔을 때,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도 역시 그 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손해배상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동산은 다 가격이 크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개업자가 업무 보증을 하는 겁니다. 업무 보증. 그 업무 보증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하고, 요 손해배상 책임하고 관련된 판례를 몇 가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 자, 첫 번째. 무상의 중개행위. 자, 수수료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상의 중개행위는. 자, 중개업자가 수수료 안 받고 중개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 수수료 안 받고 중개행위 했는데 재산상 손해를 입혔어요. 중개의뢰인에게. 그래도 과연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는가? 판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도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개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중개인의 고의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에 또 원인이 돼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판례. 또 판례. 자,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니까 거래계약 이후에 다른 일을 별로 중개업자가 하질 않아요. 근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차 거래 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그 동사무소, 지금의 주민자치센터 가서 주민등록도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관여하거나 주선을 해 알려주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통상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포함이 돼요. 근데 그렇게 임대차 계약 이후에 중개업자가 관여한 행위가 어떤 그의 고의 과실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줬을 때 또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역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관여 행위도 중개 행위에 속하고 그 관여 행위가 고의 과실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는 것입니다. 자, 관련 판례 이렇게 알아봤고, 자, 그럼 중개업자가 이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다?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려면 목돈이 들어가니까 중개업자가 목돈을 당장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법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 게 그게 업무 보증이라는 거예요. 업무 보증. 그 중개업자는 우리 처음에 중개업자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사전교육 받고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 자, 개설 등록을 해서 신청을 했어.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7일 이내에 등록 통지를 해주죠. 등록됐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됐으니까 업무 보증을 한 다음에 등록증 교부 받으러 와라. 그러면 등록증 이제 교부를 받겠죠. 자, 등록증 교부. 요 사이에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바로 업무 보증이라는 거래요. 보증, 업무 보증. 그게 바로 보증 설정이에요. 업무 보증이 요게. 그리고 업무 보증하고 등록증 교부 받으러 가는 날 인가증명서 한 통 띄어서 가요. 근데 업무 보증은 따로 했다고 통보 안 해도 사본 안 해도 보통 대부분 협회에 공제에 가입하거든요. 그러면 각 협회 지부에서 시군구에다 전화를 줘요. 그 사람 우리 공제에 가입했다고. 그러면 따로 업무 보증 서류 사료 안 갖고 가도 가입이 됩니다. 아니면 보증 가입했다면 영수증 한 장 써줘요. 그러면 영수증 가져가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업무 보증. 그리고 업무 보증했다는 그 증서도 줘요. 다 협회에서. 각 지부나 지회에서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고민 안 해도 돼요. 자, 이 업무 보증이 지금 이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거, 이 업무 보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업무 보증을 하는데 업무 보증을 어떻게 하냐면 중개업자가 업무 보증을 하는 방법은 3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도 돼요. 자, 보증보험. 자기가 어떤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그 손해배상 해준다는 거예요. 보험을 든 거야. 보증보험에 가입하든가 아니면 협회에서 하는 공제사업, 공제에 가입한다고 하죠. 공제에 가입 주로 협회에서 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탁,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거예요. 공탁을 하는 거예요. 이 3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제 가입이나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안 들어요. 1년 동안 이제 보장을 받는데, 물론 만약에 몇억 원, 몇천만 원, 몇억 원 손해배상을 하면 보증보험회사나 공제 가입자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중개업에 돈을 달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중개 의뢰인이 피해 입은 중개 의뢰인에게 돈을 먼저 줍니다. 자, 근데 공탁 같은 경우는 그 손해배상 기본 업무 보증해야 되는 금액을 다 맡겨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1억 또는 2억이야. 요건 몇십만 원밖에 안 하고, 여러분이 지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면 1억이나 2억을 법원에 맡기겠어요? 아니면 한 몇십만 원 내고 보증금에 공제에 가입하겠어요? 이거야, 이거. 이건 다 사실 요거는 사문화된 거야. 내가 공탁에 가입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또 공탁은 문제점이 뭐냐면 사망 또는 중개부 해산됐어도 3년 내에 찾지를 못해. 왜? 3년 내에 폐업하고 3년 내에
그 중개사고가 나서 돈을 줘야 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또 찾지도 못해. 돈이 묶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탁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시험 문제는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시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증금 또는 공제가액, 공탁 3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자, 3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제 신고를 하면 돼. 자기가 보증 이 중에 하나 들었다고 이제 신고를 하면 되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들은 자기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돼요. 보증 업무 설정했다가 보증 신고를 하는 거죠. 보증 업무 설정. 그럼 보증 기간을 알겠는데, 그럼 금액은 얼마나 하냐? 자, 금액하고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자, 이건 보증 기간이고, 보증 기간. 자, 보증 금액. 보증 금액. 보증 금액. 보증 금액은 뭐 조금씩 나뉘는데, 자, 먼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이런 1억 원을 이상만 하면 돼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억 원 이상. 그리고 부측에서 인정한 중개업자, 중개인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도 1억 이상만 하면 돼요. 1억 이상.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인 중개업자, 중개법인을 얘기해요. 법인인 중개업자는 2억입니다. 2억. 자, 법인에는 그 새끼로서 분사무소 있다고 그랬죠?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는 1억 이상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역농업은 1천만 원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농업은 중개하는 게 토지밖에 못해. 이제 농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증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1억을 대부분 공제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공제에 가입을 한 몇십만 원 주고 공제에 가입을 하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가입을 하면 보증을 1년 동안 보장해줘요. 그러면 1년 지나면 또 몇십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그런데, 보증보험은 좀 까다로워요. 보증인 내세우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한데, 공제는 그런 거 없어요. 협회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다 상호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협회에서 하는 그 회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보증 설정 신고를 언제 하냐? 자, 보증 설정은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거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공제나 보증보험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공제 가입을 하죠.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보증 설정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자, 보증 설정 기간, 보증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보증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시작해서 끝까지 있다면, 중간에 내가 보증보험에서 보험제로 간다든가 공제에서 보험으로 간다든가 할 때는 이 보증 기간 중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 기간 끝나는 전까지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리고 자기가 어떤 보증을 설정을 했어요. 주로 공제 가입을 회원들이 많이 하는데, 보증을 쭉 했으면 새로운 또 보증을 해야 될 시기가 오면 보증 완료 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증 완료 전에만. 자, 보증의 설정은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되고, 해갖고 이제 업무를 하다가 보증기간 중에 다른 보증기간으로 바꿀 거면 보증기간 중에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업무 보증을 기간 만료가 돼서 연장을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 전에까지만 하면 돼요. 만료일 당일날 해도 돼. 근데 그 다음날 하면 안 돼. 그 전에 만료일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탁하고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거 설명을 하면, 자, 공탁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예를 들어서 공탁을 한다 그러면 1억을 버고 1억 이상을 맡겨야 돼. 그러니까 2억을 맡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1억 이상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공탁을 해서 1억 2천만 원 했어요. 자, 1억 2천만 원 했어. 근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고유과실 사고로 인해서 중개인에게 피해를 줬어. 그래서 손해배상을 이 사람이 얼마를 했냐? 6천만 원 했어요. 자, 6천만 원을 공탁에 있는 금이 지불이 되는 거야. 자, 이 경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시 공탁해야 될 최저 금액은 얼마냐? 나오면 1억 2천에서 6천만 원 지불했으니까 얼마? 6천 남았죠. 자, 이 사람은 얼마 이상을 하면 돼? 1억 이상만 하면 돼. 그럼 얼마? 최저 금액은 얼마?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공탁이 비록 사문화됐지만 시험 문제 내기는 딱 좋아. 이게 시험 문제 헷갈리기 좋거든. 그래서 내는 겁니다. 왜 이런 거 뭐 사문화된 건데 왜 시험 문제 내네요? 아니, 법률의 규정을 우리가 공부해서 원칙을 배우는데 사문화되고 안 되고 뭐 중요해? 공탁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앞으로 할 사람이 나온다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예. 자, 이렇게 돼서 보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중개가 완성이 됐어. 자, 업무 보증 왜 중요하냐면 요게,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자, 갑 그럼 우리는 편의상 항상 매도인이야. 민법 때도 그랬고. 자, 을은 민법도 그렇고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그래서 중개업자가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 중개업자란 말 무지하게 싫어요. 나는 진짜. 업자잖아, 업자. 변호업자라는 얘기하면 변호사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법무업자 그러면 법무사들이 좋아하겠어요? 인간들이 지들은 사자 붙이고 우리는 중개업자래. 그냥 공인중개사, 개설공인중개사 얼마나 좋아요. 중개사무소 개설공인중개사 이렇게 용을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줘. 그래서 어떻게 법이 이런 걸. 자, 나중에 우리가 힘을 키워서 개설공인중개사로 좀 바꾸자고요. 나처럼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고 중개업 안 하는 사람은 비개설공인중개사 개설 안 했어. 그럼 되잖아요. 중개업자가 뭐예요? 중개업자가. 아니 어쨌든 약간 법이 그러니까 예, 지금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공인중개사부터 땁시다. 자, 갑이 중개 매도인이야. 자, 매도 의뢰를 했고 이쪽이 매수인이에요. 매수 의뢰를 했어. 그래서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해갖고 이쪽이 매도를 하고 이쪽이 대금 지급을 해요. 대금. 그래서 거래계약이 성립이 됐어. 자, 그러면 중개업자는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중개업자가 할 일. 거래계약서 써야죠. 거래계약서. 자, 두 번째는 확인설명서 써야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세 번째는 쓰는 건 아니야. 보증 가입하면 그 보증 서류를 줘요. 그 보증 서류 4번. 업무 보증, 설정, 보증 설정, 보증 증서라고 하죠. 보증 설정, 보증 설정, 증명 서류 4번. 증서, 증명 서류를 줄여서 증서라고 그래. 증서 요 4번. 꼭 4번이죠. 요 3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 증명 사료 요거를 세트로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인에게 하나 주고 매수인에게 하나 주고 본인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있으면 됐지. 이건 원래 보증설정 증명서류 원본이 있으니까 본인은 원본이 있으니까 요 2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는 둘에게 주는 겁니다. 자, 나눠주는 서류 뭐뭐뭐 법에서 규정을 했어. 이 3개는 무조건 나눠주라고.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나눠주면 그거는 나중에 중개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무조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중개대상과 확인설명서, 보증설정 증서 4번 반드시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임대인 무조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이제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걸 다 나눠줬어요. 나눠줄 때 보증설정 증명서류 4번 줄 때는 보장 금액 내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인 경우는 내가 1억의 보장돼 있고 그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 3개 중에 하나 했으니까 얘기를 주로 공제니까 어디 협회에 공제에 가입을 했고 그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어디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장기간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도 며칠까지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에게 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인은 팔고 매수인은 하는데 매수인이 샀는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거야. 뭐 저당권이 있었는데 없다고 그래갖고 비싸게 샀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문제 그 예전에 났던 그 뉴스에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매도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판다고 나온 거야. 심각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중개 실무에서 잘 터져요. 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어. 그래서 중개업자가 이거 부인이 내놨으면 일반적으로 부인이 내놔요. 그러면 남편들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거래 계약을 했어. 중도금도 받았어. 그리고 잔금 치는 날 오지를 않아. 알고 보니까 이혼한 거야. 남편 나 몰라. 난 모른다. 누가 잘못한 거야? 중개업자가 잘못한 거죠. 중개업자가. 그 부부 일상 가사 대리가 아니라 이건 매매 계약 대리잖아. 이런 거는 대리권이 있나 없나를 확인했어야지.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인에게 남편 인감증명 청구된 위임장 갖고 오라고. 이러면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러면 그 남편이 표현 대리에서 걸리는 건데 지금은 무권 대리가 돼버린 거야. 부인이 도망간 거야. 자, 그러면 을과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하면 매수인도 확인 안 한 잘못이 있고 중개업자도 확인 안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비율, 정확한 비율은 모르는데 대강 한 반반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억 날릴 거 1억 1억씩 책임져라. 그럼 중개업자가 1억 어디 있어? 보증한 거에서 1억을 이 사람에게 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공제에서 1억을 주면 보증번호가 주면 공탁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이 자기 돈 맡긴 거니까 주면 이 둘은 중개업자에게 구상권, 돕는 거 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상권이라고. 구상권. 자, 그런데 만약에 매수인이 받을 금액이 2억이야. 근데 보증보험이나 공제로부터 1억밖에 못 받았어. 나머지 1억은 어떻게 되냐면 민사소송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중개업자는 전액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전액.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거 틀린 지문이에요. 전액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우선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공탁 그 금액을 먼저 지불을 한다 뿐이지 전액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그냥 자기 피해했다 돈 달라고 하면 누가 줘야 안 주지. 그럴 때는 둘이 합의한 손해배상 합의하기로 한 그 약정서, 그 손해배상 하기로 한 합의서를 여기다 주든가 보여주든가 아니면 버티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든가 그 확정 판결에 준한 어떤 서류 그런 걸 받아서 그걸로 여기다 제시하고 받는 겁니다. 그렇게. 자, 이 업무보증은 워낙 중요해서 업무보증은 워낙 중요하기도 하지만 업무보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업무보증 계약이 다 됐는데 업무보증 계약을 그 만료 전에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서 지나가서 한다든가 이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즉 업무보증 미보증인 경우에 보증을 안 했을 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가 돼서 등록 취소될 수도 있고 업무보증을 하긴 했는데 요걸 안 준 거야. 보증 설정 증서 사본을 안 줬어. 업무보증을 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증서를 안 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쳐야 됩니다. 바보 같은 짓 해갖고 돈물 생각하지 마시고 규정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실무에서 이러면 가끔가다 다 잘했어. 보증도 하고 다 해. 이걸 안 주는 양반들이 있어. 가끔가다. 요건 좀 확인 설명서 안 줘갖고 업무 정지당하는 분들도 봤어. 거래결정만 딸랑 줘. 그 사람들이 가서 신고하면 떤방 없이 걸리는 거예요. 떤방 없이. 왜? 확인 설명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 아니, 내가 줬다고, 내가 갖고 있지 않냐고. 증거가 됐는데, 그거 설명서 도장 찍을 때 매도인 매수인 도장이 없으면 확인 설명서 만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거래계약서 쓸 때 매도인 매수인 도장 찍고, 확인 설명서 매도인 매수인 도장 찍고, 그리고 중개업자 도장 다 찍어야죠. 그리고 줘야 되는 거야. 규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나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법률, 부동산 학개론, 민법, 민사특별법, 그리고 나머지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실무, 그리고 공시법령, 세법, 공법 배우는데 그 안에 있는 대로만 하면 부동산 거래사고는 절대로 안 나요. 아까 같이 가회 부인이 내놨을 때는 가회한테 전화 한 통 해갖고 맞냐고. 그럼 부인에게 가회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부인한테라도. 근데 부인이 안 갖고 와. 벌써 의심가잖아. 왜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갖고 와? 집을 파는데. 전 재산인데. 그 의심 한번 하고 가서 확인해야지. 그 집에 똑똑똑. 이 집 나왔는데 맞냐고. 그런 거 안 하면 사고 터지는 겁니다. 항상 중개 업무는 긴장하고 그리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서 전문 자격인으로서 공정중개, 품위유지, 비밀준수 의무, 선관자주의 의무를 늘 해야 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받는 게 여러분들이 뭐 1억 중개하고 50만 원, 2억 중개하고 100만 원 받고 그러면 큰 돈 받는 것처럼 보여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중개하면은 500만 원 받고 양쪽으로부터 막 1000만 원 받고 큰 것처럼 보이는데 중개사고 한 번 나면 돈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중개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20강 15 중개업자 등의 기본 윤리, 16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